그런데 앞으로 시장은 특정 알트코인들이 과거처럼 우후죽순 크게 펌핑하는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모든 코인에서 다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이 없는 투자자들은 3티어 코인이나 2티어 코인이 유의미한 반등을 할 때 점차적으로 이 물량들을 1티어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 특별 선물로 준비한 톱10 코인 대응 전략 리포트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신청 마감이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드디어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하락장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 지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요 코인별 대응 전략과 비트코인의 하방 이탈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법을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설 특별 선물로 준비한 톱10 코인 대응 전략 리포트 벌써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가 신청 마감이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이번 주에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티어별 코인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분석부터 해서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전략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까지도 그 시나리오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고 대응 전략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각각 방향성에 맞게 전체적인 플랜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세 가지의 포인트들을 먼저 짚고 나서 전략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한 이 메이저 알트코인, 아주 소수의 메이저 알트코인, 1티어 코인 위주로만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어떤 전략들이 갑자기 휘청휘청 바뀌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략들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핵심적인 부분은 첫 번째, 늘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측보다는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특정 구간을 하방 이탈할지 다시 반등할지 그 여부들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주 치열하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매수세가 이길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 하나하나의 결과들을 예상하거나 예측하지 말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자.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구간들을 좀 넓게 잡으셔야 됩니다. 70K에서 55K 혹은 65에서 55K까지 잡으시면서 그 구간들까지 단기 변동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55.6K까지 하방 이탈했는데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전략의 방향성을, 즉 시나리오 전략들을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은 안정형 포트폴리오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알트코인들 오를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관심을 가지기에는 이르고요. 언제든지 시장의 추세가 전환되면 알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의 가장 메이저 코인 정도를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전략 방향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티어별 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일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나리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한 번 더 최신화해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티어별로 코인 투자 전략을 다르게 가지고 가는 이유는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과거처럼 모든 알트코인들이 동등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커진 구조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1티어 알트코인, 2티어, 3티어 코인을 좀 따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든든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비트코인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갈 것인가? 현재는 바이더딥과 DCA, 홀드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즉 물량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65K 혹은 60K를 하회한다고 했을 때는 또 유의미하게 바이더딥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그러면 이더리움을 포함한 1티어 코인들, 즉 비트코인과 함께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그 코인들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가? 역시나 바이더딥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비트코인보다는 한 템포 늦게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즉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기도 전에 싸졌다 하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미실현 손실이 커질 수 있고, 비트코인이 조금 더 방향을 잡고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손익비와 안정성을 같이 고려했을 때 좋은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2티어 코인들, 즉 각 섹터나 테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코인들, 가령 디파이에서 가장 우량한 코인들, 신흥 레이어 1 중에서 가장 우량한 코인들, 뭐 이런 코인들을 2티어로 둔다라고 했을 때, 2티어는 비트코인이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 즉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 더 상승으로 무게감이 실리겠구나 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시점에 더 비중을 높이는 거죠. 하지만 탈출할 때는 더 먼저 나와야 됩니다. 반등 구간에서 비트코인과 1티어보다 먼저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죠. 자, 그럼 마지막 3티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티어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성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퇴장을 해야 됩니다. 상승장으로 갑자기 전환하게 되면 마음이 바뀌면서 3티어 코인을 막 오르는 상황에서 더 많이 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티어 코인은 점진적으로 퇴장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고, 이 물량들을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1티어, 2티어로 옮기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전략을 점검해 보고 시나리오별로, 그리고 현금이 현재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전략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바이 더 딥을 가장 원칙으로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65, 60, 그리고 55.6에서 55K까지의 구간들을 전부 다 확인하면서 점진적으로 매수세를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5.6K까지도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있다면 꾸준히 바이 더 딥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빠르게 소진하지 않고 특정 구간이 올 때마다 5분의 1에서 10분의 1씩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들어가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즉 구간, 조건, 분할 규칙 기반의 기계적인 실행이 중요하죠. 자, 어떤 코인이든지 장기적으로 내가 보유할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평가 구간에서 모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은 들어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은 추세 추종 투자자들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떨어지더라도 더 낮은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이 장기 투자 전략입니다. 반면에 추세 추종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서 그 구간을 지지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나오는 그 구간들, 가장 핵심적인 레벨을 넘어서는 구간들을 중요하게 보고 그때부터 유의미하게 진입을 하죠. 특히 일봉 차트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봉이나 월봉상의 중요한 구간을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런데 1티어 코인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가령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비트코인의 바이 더 딥이 끝나고 나면은 시간차를 두고서 진입하는 전략들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물량들을 바이 더 딥에서 모두 다 담기보다는 돌파 매수 구간까지 같이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70K에서 76K 정도를 회복해서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지 살펴보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음수에서 양수로 확실하게 전환이 되는지, 혹은 RSI나 MACD 지표 같은 것들이 추세 전환이 나타나는지를 보고서 나머지 물량들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싼 구간에 모두 다 해결한다라기보다는 현금 배분을 잘 나눠서 바이 더 딥과 돌파 매수를 잘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과 수급과 기술적인 확인들 중에서 최소 2가지 정도가 합격점을 받을 때 돌파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일단 비트코인을 가지고서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고 시차를 두고서 들어가는 전략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1티어 코인들의 펀더멘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심리지표와 데이터 지표는 괴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펀더멘탈 대비로는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실현 가격 지표 봤을 때도 현재 구간은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톰리 펀드스렛 창립자, 즉 비트마인의 이사회 의장은 이더리움이 현재 수준에서 100배 오를 수 있다, 이 관점을 또 최근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트마인이 축적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마인의 이 전략과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파산 가능성과 매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현재 계속해서 추가 스테이킹을 하면서 거의 50% 가까운 물량들을 스테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매도 압력 대비로 장기 보유 성격이 더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계속해서 축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들, 가령 트렌드 리서치라든지 또 비탈릭 부테린도 일정 부분 물량을 매도했지만 이 물량들을 또 다른 측에서는 받아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솔라나도 펀더멘탈과 가격 자체가 굉장히 또 괴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솔라나는 트랜잭션 활동이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고 결제 성장률도 전체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높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활용도와 수요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생태계가 멈추지 않고 잘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서클에서 2.5억 달러의 USDC가 발행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생태계 유동성과 실사용도 증가 신호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펀더멘털 대비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 압박을 받으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본인들의 로드맵대로 계속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차트 패턴상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포착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바이더딥 구간을 더 넓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나리오별로 한번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어떤 것들이 더 높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구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 가장 주안점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정 부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또 조정 국면들이 같이 이어지면서 바닥을 점진적으로 다지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장 구조 법안이 아주 극적으로 시장에 더 유리하게 통과가 되면서 반등 랠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으로 전환을 하는 거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세 하락장으로 진입하는 더 베어리시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간들을 어떻게 포착을 하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인 바닥 다지기와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저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들은 제가 표에서는 65K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55.6K에서 70K까지 이 구간들에서 움직일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5, 60, 55.6K를 중요한 구간으로 두고서 바이더딥 전략 그리고 DCA 전략까지도 이어나갈 수 있죠. 1티어 코인 같은 경우도 비중을 유지하고 점진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티어 코인 같은 경우는 관망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이 적어도 스트래티지의 평균 단가까지는 넘어서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티어 코인도 일정 부분 대기를 하면서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오는 코인들은 조금씩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강세장이 재개가 되는 건데요. 일단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확률이 낮다고 보는 편입니다. 기관 수급이 아직까지 전환 시그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더 편하게 그리고 더 강하게 이 시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부분들과 거시경제 환경들도 더 많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시나리오가 된다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76K를 상회하고 이 구간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지지 구간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양전환을 하고 그 구간을 지속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안정형에서 점진적으로 중립형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비트코인을 DCA 전략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1티어와 2티어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의 중심을 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3티어는 계속해서 매도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락이 심화되는 시나리오. 만약에 60K 이탈했고 55.6K까지 이탈했는데 다시 회복에 실패한다. 즉 반등에 실패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지속적인 음수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굉장히 약한 데드캣 바운스 수준의 약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시장의 전략들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바이더딥에서 자본 보존 전략으로 이제 넘어가야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1티어 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락이 심화되더라도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될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너무나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공포 및 탐욕 지수도 5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너무 낮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죠. SOPR 지표상으로 이 손절 매도도 크게 증가한 구간에서 공포성 매도를 더 해야 될 이유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들을 더 유의미하게 활용해서 계속해서 바이더딥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지만 1티어, 2티어, 3티어 코인은 전략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1티어 코인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과 솔라나, XRP 같은 아주 소수의 코인들을 개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 1티어 코인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라는 전제에서, 그것도 강력한 상승을 전제로 투자를 하고 있고, DAT 기업들도 유의미하게 물량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이드딥 전략을 가지고 가는데 이더리움을 더 중심으로 물량을 모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즉 더 안전한 코인들 위주로 비중을 실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2티어, 3티어 코인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2티어 코인부터는 만약에 55.6K를 하방 이탈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더 유의미하게 매도로 전환을 해서 대략 30에서 50% 정도 손절을 해야 될 수 있고요. 3티어 코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매도 물량을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꼭 무리하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스터디와 멤버십에서 계속해서 반복드리고 있는 부분들 중에 매매 전략 중에서 가장 핵심은 고평가 구간에서 매도하고 저평가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2티어, 3티어 알트코인들을 매도하기에 가장 좋았던 구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자산들이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던 그 구간들입니다. 거기에서 빠르게 매도를 하고 나왔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그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물량을 줄이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하방 압력을 받는 구간에서도 일정 부분 철수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점은 기다리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정 부분 수익이 회복이 됐을 때도 아직까지 내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관점 때문에 탈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은 특정 알트코인들이 과거처럼 우후죽순 크게 펌핑하는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특정 개별 코인이 익절로 전환하지 못하더라도 그 구간들에서 시그널이 명확하고 반등의 흐름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죠. 전체 모든 코인에서 다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에 따른 현실적인 전략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현금이 있는 투자자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실 테고,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모아 나가시기에 아주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은 원칙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기에 가장 선명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현금이 없는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당혹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일단 기다리시다가 3티어 코인이나 2티어 코인이 유의미한 반등을 할 때 점차적으로 이 물량들을 1티어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옮기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이 과정들을 꾸준히 반복했을 때 시간을 더 두고 반년, 1년 그 이상을 두고 봤을 때는 수익률이 점진적으로 더 개선이 되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다시 티어별 전략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비트코인과 1티어 코인, 그리고 2티어, 3티어 코인은 모두 다 전략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코인들은 더 유의미하게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가지만, 나머지 코인들, 즉 수익성을 위해서 편입한 코인들은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냥 계속해서 보유만 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입할 때 그 관점들을 가지고서 좋은 구간들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하면은 수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전략들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금들을 꾸준히 더 좋은 코인을 모으는 데 활용하시면은 암호화폐 투자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저와 함께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신 우리 크롱님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진정한 승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응 전략이 우리 크롱님들의 계좌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이번 주말에 특별 선물로 톱10 코인 대응 전략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 신청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곧 수익입니다. 크롱님들 화이팅입니다.